저녁 햇빛이 거실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빨래를 정리하다가 준호의 셔츠를 들었고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손을 멈추지만 곧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셔츠를 가지런히 개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찝찝함이 이어졌습니다. 주방에서는 찌개가 약한 불 위에서 조용히 끓고 있었고 은지는 냄비 뚜껑을 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작업실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최근 준호가 유독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는 사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은지는 창문 밖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이 언제쯤 올지 생각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유 없이 불편한 감정이 자꾸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그 감정을 떨치기 위해 TV를 켜고 소파에 앉았지만 화면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곤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가방을 내려놓으며 씻겠다고 말했습니다. 은지는 준호의 뒷모습에서 미묘하게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예전보다 더 무겁고 조용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빨래 바구니에서 다시 셔츠를 꺼냈습니다. 향수 냄새는 분명했습니다. 은지는 셔츠를 들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지만 표정을 감추며 조용히 접어두었습니다. 주방에서 찌개는 계속 끓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기가 퍼져갔습니다. 은지는 오늘 느꼈던 작은 의심이 단순한 기분인지 아니면 시작되는 어떤 신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국그릇을 놓으며 조용히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은지는 이른 저녁에 집을 나서 조용한 걸음으로 회사 근처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는 회사 건물이 정면으로 보였고 그녀는 메뉴판을 들고도 시선은 계속 바깥을 향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차가 나왔지만 은진의 손은 식은 잠만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불안이 점점 크게 번지는 느낌이었죠. 퇴근 시간이 지나자 회사 앞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흐르는 사람들 틈에서 준호의 얼굴을 찾으며 유리창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지우가 급한 걸음으로 나타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은지는 그 순간 심장이 조금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뒤 준호가 나타났고 그는 지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의식하듯 말없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은 은진에게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카페 뒤편에서는 감사팀 직원이 휴대폰으로 두 사람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대하며 표정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습니다. 은지는 그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창밖의 장면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준호와 지우가 건물 쪽으로 걸어가자 은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끝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에서는 답답함이 깊게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따라갈까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공기는 차가웠고 은진의 숨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회사 건물을 바라보며 이 만남의 의미를 스스로 정리하려 했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흔들리는 밤 공기 속에서 은지는 오늘 본 장면이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변할 수 없는 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개발 프로젝트 관련 자료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직원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분위기는 이전과 전혀 달라져 있었어요. 준호는 자신의 자리에서 회계장부 파일을 열어보며 이상한 점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숫자, 배열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준호는 팀원 민수를 불러 장부의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수는 꼼꼼하게 대조하던 줌값의 변경과 삭제 흔적을 찾아 놀란 듯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장부에 손을 댄 사람이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준호는 그 보고를 듣고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감사팀 실장 상민은 복도 끝에서 직원들의 눈치를 살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수를 회의실로 불러 강압적인 태도로 추궁했고 프로젝트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당혹스러웠지만 상민의 압박 앞에서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때 지우는 상민의 변한 태도와 지나친 간섭 때문에 긴장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불안이 커졌습니다. 좁은 사무실 안에서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오후가 깊어질수록 회사 사람들 사이에는 준호와 지우를 엮는 이상한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촬영한 장면이 이미 몇몇 사람들의 휴대폰에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의 시선은 점점 냉담해졌고 두 사람을 향한 추측은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준호는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듯한 반응을 감지하며 당황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도 팀원들은 눈을 맞추지 않았고 논의 자리에서는 그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더 뚜렷했습니다. 그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무언가 큰 흐름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준호의 야근 기록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회사 건물 경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경비에게 최근 출입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경비는 난처한 얼굴로 개인정보라며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은지는 남편이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경비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경비는 최근 기록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는 말만 작은 목소리로 전해주었습니다. 은지는 그 말만으로도 마음속 불안이 훨씬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어 근처로 와달라고 부탁했고 미영은 몇 분 뒤 숨을 고르며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준호가 자주 향하던 업무지구 빌딩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 상인들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은지는 혹시라도 준호를 의심하는 마음이 억울한 오해일까 계속 머릿속에서 되뇌었습니다. 근처 편의점 주인은 늦은 밤 빌딩 옥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가끔 봤다며 특히 어떤 남성과 젊은 여성이 함께 움직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은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고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힘든 쓰라림이 일었습니다. 미영은 은진의 손을 잡으며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말자고 했지만 은진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준호는 지우와 회의실에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손끝을 조심스레 모으며 상민이 회계자료 폐기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준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내부 비리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했습니다. 준호는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 창가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회사 안에서 자신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점점 자신을
옥죄어 오는 압박 사이에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밖으로 떨어지는 오후 햇살 속에서 준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앞으로 닥칠 더 큰 사건을 미리 경고하듯 흔들리고 있었고, 준호는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은진과 준호는 서로 다른 장소에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진실의 문턱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 문턱 너머에는 단순한 오해 이상의 거대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준호는 사무실 불을 최소한으로 낮춘 채 서버 백업 파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수에게서 전달받은 이전 장부와 대조하며 조작의 흔적이 더 명확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손끝에 힘이 들어갔고 숨을 가다듬으며 USB를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복도에서는 상민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고 준호는 모니터를 서둘러 끄며 평온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상민은 법무팀 직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는 책상을 뒤지며 자료 관리가 허술하군이라는 말을 무심하게 던졌습니다. 그 순간 지우가 건넸던 서류 봉투 사진이 책상 밑에서 발견됐고 법무팀 직원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준호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에서는 불안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조사 인원들이 나간 뒤 지우는 울먹이며 복도에서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저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우 씨 잘못 아니에요. 이제부터 제대로 막아야 해요. 한편 민수는 숨을 고르며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상민이 CCTV까지 조작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해주며 마음을 조심스레 다잡았습니다. 준호는 어깨를 한번 크게 들썩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포기와 타협 사이에서 마지막 선택을 하겠다는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준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렀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USB를 꺼내 작은 주머니에 넣고 외투 안쪽에 숨겼습니다. 밖에서는 야근을 마친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있었고 회사 복도는 조금씩 적막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준호는 자신이 해야 할 행동의 무게를 묵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로 스며드는 긴장 속에서 그는 결국 외부로 향할 준비를 조용히 마쳤습니다. 은지는 조용한 카페 한쪽에서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한 컵을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우가 조심스레 들어오자 은진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지우는 불안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레이션 은지는 심장이 천천히 조여오는 느낌을 받으며 지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 만남이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가볍게 깨물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손이 계속 떨려 마음속 갈등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저 사실은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상민이 회계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이 협박을 받아 준호에게 의존하게 됐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대화를 들은 은진의 표정은 충격과 혼란이 겹쳐 애써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레이션 그녀는 준호가 다른 이유로 흔들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려 했다는 말에 마음이 묘하게 뒤틀렸습니다. 그 순간 카페 유리창 밖에서 두 남자가 지우를 향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카페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 움직였습니다.
나레이션 은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고 지우의 손목을 재빨리 잡았습니다. 지우 씨, 자리에서 일어나요. 은지는 짧게 말하며 카페 반대편 비상문 쪽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두 남자는 곧 그들을 발견했고 빠르게 걸음을 좁혀왔습니다. 나레이션 은진의 심장 박동은 더 빨라졌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상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습니다. 미영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은지는 짧게 손짓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레이션 세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그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USB를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 짧게 전달됐습니다. 나레이션 은지는 숨을 고르며 상황이 서로 얽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날부터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진실을 끌어내기 위한 또 하나의 주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새벽 공기는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준호와 은지는 약속 장소 근처 골목에서 조 기자를 기다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에는 USB가 꽉 쥐어져 있었고 은지는 주변을 살피며 혹시 뒤를 쫓는 사람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조 기자는 코트를 여민 채 서둘러 도착했고 세 사람의 시선이 짧은 순간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준호는 USB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공개해야 합니다. 조 기자는 USB를 단단히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나레이션 조 기자는 근처 차량으로 이동해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조작 기록과 장부 파일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내쉬며 보도를 결정했고 뉴스국으로 급히 전송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첫 보도가 터졌습니다. 나레이션 회사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상민은 긴급 호출을 받고 사무실로 향하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임원진은 기자회견을 준비했고 내부 직원들은 경찰과 조사팀의 출입을 지켜보며 어수선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회사 서버 기록 확인 요청을 받고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해둔 백업 파일을 제시하며 준호의 결백을 세밀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레이션 사람들의 시선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고 준호와 지우를 둘러싼 소문은 의미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편 지우는 보호 조치를 받으며 참고인 조사를 위해 별도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가라앉히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나레이션 지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두려움이 풀려나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회사 로비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레이션 은지는 그런 남편의 옆에 서 있었고 두 사람의 어깨에는 긴 싸움 끝에 남겨진 흔들림과 안도감이 동시에 자리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이야기해봐요. 은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레이션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로의 새벽은 그렇게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몇 달의 시간이 흐르자 회사는 대대적인 조사와 구조조정을 거치며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준호는 공익신고자로 공식 보호를 받게 되었고 내부 시스템을 바로잡는 TF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서 새 팀원들과 자료를 정리하며 예전과는 다른 신중함으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또렷한 책임감이
그의 표정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은지는 작업실의 화분을 정리하며 새롭게 들어온 의뢰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마음에도 오랜만에 잔잔한 여유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은지는 여전히 사건의 기억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삶을 흔들지 않도록 차분히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새로운 직장에서 감사팀으로 근무하며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조용히 지내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고 최근에는 주변 동료들과도 조금씩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레이션 지우가 걸어가는 길에는 예전처럼 두려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단단함이 자리했습니다. 민수는 복구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새로운 팀을 꾸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팀원들과 회의 스케줄을 조율하며 뒤엉켰던 사건이 남긴 흔적들을 정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사건은 지나갔지만 민수에게는 여전히 회사 전체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은진의 작업실에 들러 커피를 올려두고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나레이션 은진과 미영이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는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와 은지는 주말 일정을 함께 맞춰보며 짧은 산책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다음 주 계획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나레이션 어느새 그들의 걸음은 예전보다 더 자연스럽고 서로에게 기대는 모습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은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저녁빛이 스며들며 조용한 평온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옆에서 그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나레이션 혼란스러웠던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 두 사람은 다시 움직이는 일상 속에서 서로를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걸으며 앞으로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함께 맞서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조용히 새기고 있었습니다.